안녕하십니까. 한글 컨설팅 근두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취업에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한번 해보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제가 많은 부분을 컨설팅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한 몫을 차지하는 직업군입니다. 바로 영양사 부분이에요. 영양사. 영양사 부분인데 그 영양사분들과 같이 근무하시는 조리사분들 계시죠? 요 분들도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되는 영역에 있으니까요. 그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양사에 지원하는 어떠한 그 기업의 범주는 되게 넓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기업들, 뭐 삼성웰스토리나 CJ나 뭐 또 어디 있나요? 현대그린푸드나 뭐 아워홈, 그다음에 하나푸디스트 뭐 이런 곳들이 있죠. 그런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공익가치가 되었을 때 예를 들어 뭐 군무원,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영양사,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영양사에 관련된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지 그 팁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팁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만 하시더라도, 자소서에 녹여내시더라도 합격은 무난하게 하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영양사를 지원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스펙은 비슷합니다. 일단 영양사 자격증 가지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뭐 한식, 양식, 중식 뭐 이런 것들 있죠. 한식, 양식 뭐 이런 것들 조리 자격증 그런 자격증이 있을 것이고, 위생관리사 자격증이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판가름할 수 있는 게 업무 경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외에는 별 차이가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토대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나타내야 될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위생입니다. 위생 관리에 굉장히 철저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요새 음식 가지고 장난질하면 큰일 나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뭐 이제 경기도였나요? 김밥집에서 식중독균, 그러니까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그 가게도 되게 곤란한 입장이 되는 그런 문제를 보셨을 거예요. 이것처럼 영양사는 위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위생은 이미 정해진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요. 그 사업체, 급식 사업체에서요. 이거를 얼마나 내가 잘 준수할 수 있는지, 하나도 어기지 않고 내가 잘 준수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 주시면 좋아요. 여기서 이제 위생관리사 자격증, 그리고 내가 예전 기업에서 뭐 위생관리를 했었는데 검열 이런 것들이 나오죠. 뭐 상급기관에 아니면 감사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 곳에서 본인이 좋은 성과를 드러냈다면 이것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고객 서비스입니다. 고객 서비스. 이거 생각보다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여러분들이 식단만 구성하고요. 그냥 고객들이 밥을 받아 급식을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홀라운딩이라 했죠. 홀라운딩을 직접 하시면서 이 고객이 과연 내가 구성한 이 식단에 만족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점검하는 고객 서비스 가치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가 있을까요? 이런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어떠한 급식 이벤트를 연다거나, 뭐 그때의 그 당시에 이슈가 되는 어떠한 음식들 있죠. 트렌디한 음식들,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어떤 이벤트를 기획을 하면 그 부분 또한 큰 이점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객과 관련된 어떤 서비스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거기에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한 분야가 고객 서비스 분야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나타내시는 것도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협력입니다. 협력은 누구와의 협력인가? 조리사분들, 그리고 여사분들 계시죠? 조리 업무를 보시는 여사분들, 이분들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사분들 오지게가 아니죠. 말 굉장히 잘 안 듣죠. 아마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너무 들어서 잘 알고 있고요. 이런 분들이랑 내가 어떻게 합을 잘 이끌어내서 협력적인 모습으로 업무를 완수했는지, 공동의 목표를 잘 완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본인의 어떠한 협력할 수 있는
협력을 위한 소통의 노하우 정도를 보여주시면 여기서도 어필이 가능하겠죠. 이 협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격이 각기 다르잖아요. 그 성격을 다 맞춰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 부분을 힘을 모은다?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잔반 문제입니다. 잔반. 잔반이 많이 나와서 좋을 건 없죠. 그 사업체에서. 왜냐하면 그만큼 급식에 들어가는 원재료 비용이 쓸데없이 많이 소요된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잔반량을 줄이기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 해결 능력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부분의 모습으로서 작용될 수 있는 파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잔반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잔반을 줄이기 위해서 잔반이 결국에는 고객이 그 음식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맛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중요시 여김으로써 잔반을 내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줄일 것인가, 이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계획된 식단 있잖아요. 계획된 식단이 있는데 이게 뭐 식수가 갑자기 안 맞거나 아니면 중간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메뉴가 중간에 다 소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고객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 식단을 기대하고 갔던 사람이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대체 식단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꼼꼼함의 모습도 있는지, 일단 애시당초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관리적인 측면이에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급식 사업체라는 것을 운영하는, 총괄하는 영양사라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경영, 관리라는 범주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고 관리, 선입 선출 아시죠? 그 다음에 시설 관리, 그 시설을 내가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고 이거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정상적으로 얼마나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는 말이죠. 자, 그리고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사업체에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모든 산업에서 이 코로나의 영향은 다 발생을 하고 있고 사실 초기에 비해서는 괜찮아졌지만 이 급식 사업체도 고객 수요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자, 그렇다면 그 문제를 극복을 하고 고객의 수요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내가 그런 방법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면역력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많이 높아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맛과 건강을 한 번에 다 담은 한 끼의 식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 부분도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더 나아가서는 밀키트나 뭐 이런 음식의 그런 것들, 뭐 매뉴얼이 아니죠. 어떠한 그 맛과 건강을 다 담아낸 식단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 뭐 이런 것들도 방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에 여덟 번째. 자, 각 사업체별로 방문하는 주요 고객이 다릅니다. 기업체면 직장인들이 될 거고, 학교면 학생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병원이면 환자들이 되겠죠. 각자 고려해야 될 어떠한 부분들이 좀 상이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어디에 지원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거기에 맞게 그 고객들의 원하는 수요에 맞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도출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식단을 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그 회사에 부합하는 자소서가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양사가 대기업, 병원, 그 다음에 공기업의 영양사가 되기 위해서 그 자소서를 써야 되는데 이 자소서에 녹여내면 좋을 부분, 그리고 주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요, 제가 장단컨대 꼭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잘 녹여보시기를 바라면서요, 이 영상이 좋았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